일단 첫 번째 고위험군이 체중에 집착하는 여성들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어떤 질병이라든지 또는 질병이 아니라 건강 문제에 대해서 효과를 본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효과가 뛰어나면 이건 약이 돼야죠. 식품이 효과가 뛰어날 수가 없어요. 밥을 먹으면 어떤 임상적인 효과가 있죠. 기운이 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병을 치료해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식품은 식품일 뿐이에요. 근데 식품에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그 식품의 어떤 특정 성분을 추출해서 그거를 조금 강화시키거나 추출물을 액기스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약과의 차이는 뭐냐면 약은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 있어요. 그리고 효과가 있다면 부작용도 있게 마련입니다. 부작용이라는 것은 원하지 않는 효과거든요. 어떤 약물 또는 식품의 추출물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원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 원하지 않는 효과도 있을 거예요. 원하지 않는 효과가 부작용이거든요. 약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철저해요. 왜냐하면 효과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이 생겼을 때의 대처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건강식품이나 기능성 식품은 왜 약이 아니고 식품이냐?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을 식약처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럼 부작용이 없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으면 부작용도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부작용이 없다? 효과는 글쎄요. 비만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비만은 체중계 눈금이 정상을 벗어난 걸 비만이라고 얘기하는데 현대인들 중에는 마른 비만 환자들이 늘고 있거든요. 마른 비만은 뭐냐면 체중계 눈금은 정상이에요. 그럼 비만이 아니잖아요. 그럼 체중계 눈금이 정상인데 검사를 해보면 비만 환자들한테서 나오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올라가 있죠. 지방간이 있죠. 요산 수치 올라가 있죠. 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비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사 지표들은 다 있는데 체중을 재보면 체중은 정상 범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른 비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비만은 살이 쪄야 될 때 마른 비만. 비만은 질병이라는 개념 때문에 쓴 거고 그런데 체중이 정상인데 비만 환자랑 똑같은 몸의 이상을 보인다. 그래서 마른 비만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체중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검사해보면 다 대사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상 체중이냐 비만이냐가 아니라 정상 체중이냐 대사 이상 체중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를 권해요. 마른 비만은 대사 이상 체중이거든요. 대사 이상 체중을 건강 체중으로 돌리는 게 치료잖아요. 마른 비만은 왜 생기죠? 상대적으로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근육이 없고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피하 지방이 두텁지가 않아요. 여분의 지방을 피하 지방에다가 쌓아두는 그 캐파 자체가 작아요. 이런 사람들은 부모님도 날씬하시고 어렸을 때 좀 날씬했다가 나이 들면서 이제 배가 나온 체질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여분의 지방을 피하 지방에다 비축하지 못하고 내장 지방에 비축하게 되고 그래도 남는 애들은 간이나 췌장이나 근육이나 혈관이나 심장이나 이런 데서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안 쪄 있는데도 근육은 없고 배는 나오고 각종 대사 이상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근육을 늘리고 뱃살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육을 늘리고 뱃살을 빼면 체중계의 눈금은 오히려 변화가 없거나 근육을 많이 늘리면 체중이 늘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비만은 체중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준을 체중으로 삼으면 그렇게 되는데 마른 비만의 경우에는 근육을 키우고 뱃살을 빼주는 것이 치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체중의 변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변화를 보이게 되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대사 이상들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거든요. 이게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체중계 눈금이 아니라 건강한 몸이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마른 비만입니다. 체중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자, 이런 분들을 건강한 뚱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검사를 해보면 다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되게 소화 비만인 경우가 많고 어렸을 때부터 좀 통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화 비만이 나중에 성인 비만이 되고 성인병으로 갈 위험이 높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피하 지방의 캐파가 좀 커요. 그래서 이 소화 비만이었던 사람이 이제 대학 들어가가지고 내가 공부하느라고 살을 못 뺐으니까 이제 열심히 빼야지 하고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키로 뺐어요. 그래서 뺐는데 결국은 다시 야금야금 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 두터운 피하 지방이라는 스펀지를 한번 쥐어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지방을 채울 수 있는 캐파가 생기잖아요. 그만큼 융통성이 있다 보니까 쉽게 대사 이상으로 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고 체지방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결국은 합병증으로 가요. 다만 마른 비만에 비해서 조금 피하지방의 융통성이 있다 보니까 대사 이상으로 좀 늦게 갈 뿐이지 결국 건강한 뚱뚱이도 나중에는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갑니다. 일단 마른 비만이 많은 집단이 여성들입니다. 살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체중계 눈금에 집착하다 보니까 체중이 조금만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덜 먹죠. 그러니까 깨작깨작 먹고 굶고 하잖아요. 그럼 뭐가 빠지죠? 근육이 빠지잖아요. 그러다가 또 먹을 때 또 많이 먹잖아요. 찔 때 뭐가 찌죠? 지방이 늘잖아요.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선천적으로 피하 지방이 많이 두껍지 않은 사람들은 그 여분의 지방을 복부 내장 지방이나 장기에다가 쌓아두면 그러면 대사 이상이 나타나겠죠. 일단 첫 번째 고위험군이 체중에 집착하는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중에 마른 비만이 많고 요즘에는 그 소아 청소년들 중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살찌는 걸 싫어해가지고 어렸을 때 소아 성장기에 좀 충분히 먹어줘야 되는데 그때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서 피하 지방의 캐파를 스스로 줄여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마른 비만의 잠재적인 고위험군이 되는 겁니다. 비만의 역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비시티 패러독스.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건강 체중보다는 과체중인 사람이 오래 살아요. 나이 들면 오히려 통통하게 살쪄야 오래 사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생각해 보세요. 건강할 때 정상 체중이었던 사람이 나이 60이 넘어서도 정상 체중 범위에 있다라고 가정해 보죠. 근데 우리는 나이 들면서 어떻게 되죠? 근육은 계속 생리적으로 줄어들고 지방은 늘겠죠. 그러면 나이 60이 넘었는데도 정상 체중군에 있다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근육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상 체중군보다는 약간 과체중이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지방도 좀 있지만 근육이 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몸은 지방이 많아도 대사 이상이 생기지만 근육이 없어도 대사 이상이 생기고요. 근육이 없으면 빨리 죽어요. 나이 들어서 근감소증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근육 손실이 훨씬 빨라지거든요. 근육이 없으면 몸의 균형을 잡기가 힘들잖아요. 잘 넘어지죠. 게다가 골다공증까지 동반되어 있으면 골절도 쉽게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80 넘어가면 노쇠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부축을 해주고 도움을 줘야 어디 외출도 할 수 있고 이게 뭐냐면 근육이 없어서 나타나는 결과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삶의 질도 떨어지고 수명도 짧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근육량을 늘려야 되는데 마른 비만인 사람들의 특징이 근육이 없거든요. 나이 들어서도 근감소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큰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